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 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 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도기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 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각이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멋진 7월 13일 화요일이 화창하게 밝았습니다. 화요일이 화창하게 밝았습니다. 네.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양상 보여주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나라 국가의 그 지수들도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특별히 한국 증시도 어떻게 될지 관심이 많이 가져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장이 조금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채권 시장이 약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위험자산 시장이 조금 더 랠리를 뽑았다. 일종의 그 새로운 흐름의 골디락스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오히려 금리가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 금리가 너무 떨어져도 안 되는데 적절하게 지금 채권 금리가 움직이니까 주식시장이 편안하게 랠리를 뽑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으나 그동안에 보아하니 인플레이션은 그만해 시리아 인플레이션이 아주 강하진 않을 것이고, 또 인플레이션이 제어가 될 것이다라는 믿음과 생각이 시장에 상당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은 정말 역대 최고급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랠리를 뽑은 것이죠. 그러나 이 다음이 이제 더 중요합니다.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실적 발표하는 그 자리에서 과연 무슨 얘기가 있을까? 특별히 미국의 대표 기업들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냐면 지금 월가 쪽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65% 상승할 것, 6.5% 아니고요. 65%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009년 4분기 이후 최고치. 2009년 4분기면 언제죠? 리먼 사태 이후잖아요. 리먼 사태 2008년도 박살나고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 2008년도 100년 만에 대공황이고 미국 은행들 다 박살났다, 다 죽었다고 했던 그때 이후 최고치니까 얼마나 높은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채권 시장 랠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있었어요? 네. 아니 이게 인플레이션을 걱정인데 인플레이션만 걱정할 게 아니고 디플레 저기 망령이 살아 있었네. 저기 적진에 디플레 그대로 있었네. 저기 패퇴하고 집에 간 거 아니었네. 성성하게 살아있네. 이걸 우리가 인식을 했죠. 시장이 그렇게 인식을 한 상황이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를 안 하는 듯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곧 발표될 내일 발표될 CPI가 전월비 대비 크게 떨어질 거라는 전망들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낮게 나오고 있지 않아요. 지금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6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선문이 아니고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소비자들의 1년 후 인플레이션 전망치 중간값이 4.8%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5월 달에 똑같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4%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올랐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냥 랠리를 뽑고 있다는 건 이걸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믿음들이 연준 인사들의 발언으로 더욱더 땅이 다져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리차드 바킨 총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면 자산 매입 축소는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지만 노동시장이 다시 문을 여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약간 더 늦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냐면 노동시장 좋아지면 그냥 실업률이 다 떨어지면 옛날처럼 떨어지면은 자산 긴축 빨리 할 거야. 테이퍼링 빨리 할 건데 그게 빨리 안 일어나면 더 늦게 할 수도 있어. 되게 원칙적인 얘기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 작년 코로나19 사태 전에 거의 완전 고용률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약 한 400만인가 아직까지 고용이 줄어 있어요. 이게 완전히 다 회복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연준이 생각하는 고용 회복이 그때 그 정도 수준인지도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얘기하는 바로는 꽤 많은 고용이 창출돼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400만, 지금 아직 부족한 400만이 거의 회복되는 그 시점을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별로 이제 안 쪼는 거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께서도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의 상황들이 굉장히 기묘하게 돌아가면서 분석이 조금 어렵다,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격은 분명히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나중에 또 매파 분들이 오면 또 다른 얘기를 하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시장은 뭐 그렇게 충격을 받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시장이 왜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죠. 일단 연준의 총자산 흐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죠. 이거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한 달 안 됐지만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네. 저 그림 약간 잘렸네. 저 오른쪽 끝에 가보면 줄줄줄줄줄줄 올라요. 제가 위로. 그래서 지금 9조 달러까지 올랐거든요. 저거 좀 옛날 그림이다. 죄송합니다. 이 차트 그럼 버리고 자, 다음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여갈피예요. 여갈피가 이제 9조 9천원 달러까지, 그러니까 거의 10조 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 쭉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7조대에서 다시 위로 7.7조 정도로 위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죠. 연준의 총자산은 지금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니까 아직 그 군불대기예요. 시장에 돈을 1200억 달러씩 몰아주고 있어요. 계속 유동성 공급이야. 지금 유동성 파티야. 지금 음식이 계속 나와. 배불러 죽겠는데 음식이 계속 나와. 술도 계속 나오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갈피가 늘었잖아요. 여갈피가 늘었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연준이 음식과 술을 쫙 디스플레이를 계속해 먹으라고 이미 많이 먹었는데 계속 디스플레이를 하는데 아직 그 손이 안 간 그 음식과 그 음료와 술 이거를 일부 다른 웨이터들이 쓱쓱 빼고 있는 거야. 일부를 갖다 넣자마자 DP 한번 해놓고 싹 빼. 이런 분위기라고 보면 될까요? 가장 적합한 예는 논의 물대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처음에 막 이제 논에 물을 들 때는 펌프로 물을 올립니다. 논에. 그래서 물을 채워요. 근데 이 물이 너무 높아지면 다 이 그 벼 높이보다 더 높은 벼가 숨막혀 죽거든요. 그래서 어느 높이 이상으로 못 가도록 비가 오거나 이러면 물이 넘치지 않도록 구멍을 내갖고 논 옆에 뚜껑에 구멍을 내서 물이 어느 수위에서 빠져나가게 하거든요. 지금 딱 연준의 행태가 일부 그렇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연준이 정말 다양한 경로와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얘는 이쪽에서 장기금리가 너무 올라가게도 안 할 것이고, 그렇다고 시장이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도록 급격한 행동을 안 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지금 시장에서 계속 주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건 예전에 그 테이퍼링 텐트럼이 한번 있었어요. 정확한 시점이 기억이 안 난다. 오건영 부부장처럼 시점이 딱 생각나요. 신뢰성이 팍 터지는데 그 12월 달인가 몇 년도 12월 달인지 모르겠는데 그 테이퍼링 하겠다고 하니까 주가 지수가 떨어지면서 그 이쪽 신흥국 시장 아주 몽땅 작살이 났거든요. 지수가. 예. 그때 그래서 그것을 이끌어 긴축 발작이라 그래서 테이퍼링 텐트럼이라고 우리가 이름 지어서 불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천천히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일부 있고, 그래서 안심하고 그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찍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예요.
실적에 의해서 먼저 땡겼고 그 다음에 뭐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안심, 거기 그 안심 밑에는 연준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일 이제 적들이 다고 적인가? 적이 아니, 내일 CPI가 지금 5% 만약에 넘으면 어쩔 건데, 내일 발표될 CPI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땡겼다는 건 일단 실적에 대해서 먼저 초점을 맞춘 것이고, 또 이런 두 번째 연준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시장의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같이 녹여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PI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충격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CPI가 어떻게 나왔냐면 4월 달에 그 4.2%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5% 나왔어요. 이게 위로 올라가다가 놀랬는데 피크 아웃일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채권 시장에는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하면서 채권 시장이 랠리를 뽑았어요. 그리고 여갈피 매입하고도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채권 시장의 강세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6월 달에 5% 정도 내외 수준, 고기 근처나 그 언더 정도 나오면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나 이것이 그거보다 훨씬 높게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 약간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까지는 좀 짜놓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자금의 홍수가 자산의 강세를 만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어떤 자산보다도 주식 자산 쪽이 가장 강하다는 이 현재 사실적 상황은 뭐 부인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금값 소폭 상승했고요. 그 채권 가격들도 소폭 약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고, WTI는 소폭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감산합의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감산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뭐죠? 네, 증산입니다, 여러분. 증산이에요. 그래서 유가가 여기서 추가로 더 오를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서 $76 정도까지 올랐었는데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뭐 김학균 센터장님 저희 지난주에 오서도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100 향해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셨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저도 있어 보입니다. 자, 기업 뉴스. 어제 그 우주관광 시범 비행 성공한 리차드 브랜슨 버진그룹, 여기가 차익 매물이 터지면서 무려 17%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소문에 사서 언제 뉴스에 팔아라. 이제 소식이 다 나왔으니까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여전히 계속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 하나는 디디글로벌, 디디추싱이 7% 넘게 떨어지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는 신성장 그 산업 쪽, 그러니까 2차 전지, 반도체 이쪽은 끊임없이 랠리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중국 마감에서 확인하고 있죠. 그런데 이 빅테크, 특별히 온라인 빅테크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제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회가 될지 아니면 진짜 중국 당국에서 그냥 판도를 바꾸려고 작정을 한 건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리 중국이 공산당 1당 국가이긴 하지만 그런 정도로 무작스럽게 깨버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온라인 대기업들의 주가 하락은 오히려 역발상의 시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고민을 서서히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7월 13일 화요일 미국 마감 마치도록 하고요. 오후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